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세무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들의 자산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가족 간 계좌 이체 하나로 수천만 원 세금이 붙는 시대는 처음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 받으셨나요? 아니면 자녀에게 용돈 보내셨나요? 그 이체 한 번으로 억 단위 증여세와 수천만 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나는 그냥 도와준 건데 가족끼리 뭐가 문제야? 이런 말 국세청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은 돈들이 상속세 세무조사에 덫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위험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왜 문제가 될까요?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로 이체를 하거나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값을 대신 갚아드리는 일. 우리 일상에선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납세자가 이건 증여가 아니다 라는 걸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세법은 유죄 추정에 가깝습니다. 입증을 못하면 수천만 원의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국세청은 내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건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사실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마음대로 계좌를 보진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바로 세무조사, 특히 상속세 조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망 전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돈까지 다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고인과 자녀의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이체가 포착되고 설명이 없으면 곧장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걸 뒤집고 싶다면 입증 자료는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간단한 계좌 이체 한 줄이 10년 후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 번에 세무조사로 덮쳐옵니다. 여러분, 만약 9년 전에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았는데 그게 증여인지도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때 국세청이 이거 9년 전 증여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부터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건 정산이었어요. 생활비였습니다. 그런 말 증빙 없이는 전혀 소용없습니다. 만약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1억 원에 대해 기본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본세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연 8% 곱하기 9년의 72%, 즉 1억 원 증여세가 2천만 원이었다면 가산세만으로 1,800만 원 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총 3,800만 원. 그냥 계좌 한 줄로 주고받은 돈이 10년 뒤 수천만 원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죠. 가족끼리였기에 더 쉽게 했던 일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지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족 간 계좌 이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딸이 대신 결제한 걸 내가 이체해 줬어요. 아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해서 몇 번 보냈죠. 어머니 병원비를 제가 냈고 나중에 계좌로 받았어요.
자연스러운 가족 간의 금전 거래지만 이체 기록 하나로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의심합니다. 혹시 세금 안 내고 재산 넘긴 거 아냐? 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세법은 좀 무섭습니다. 억울해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였다. 결제 정산이었다라고 하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입증하세요. 이체 전후 반드시 기록 남기기. 안전한 가족 간의 계좌 이체. 핵심은 증빙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체 메모는 구체적으로 이체할 때 메모란에 카드값 정산, 5월 병원비 입금, 5월 생활비처럼 목적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냥 용돈처럼 대충 표기하면 나중에 해명이 어렵습니다. 둘째,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 기록 보관. 예를 들어, 아빠 이번 달 생활비는 제가 낼게요. 대신 병원비는 아빠가 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 가족 간 정산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겠죠. 세무조사는 사후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 자료는 미리미리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간단하게라도 정산서 작성.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A4 용지 한 장으로 정산 내역을 써두는 것도 좋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 두셔도 좋고요. 지극히 사소해 보여도 이런 기록 하나가 억 단위 증여세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받을까봐 걱정돼요. 맞습니다. 완벽한 예방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국세청이 의심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 이체 메모, 대화 기록.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방어는 시작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훨씬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마음의 표현이지 탈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두신다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에도 당당히 설명하고 억울함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말보다 가족끼리라도 기록하자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은 상속세랑은 상관없을 거야. 나는 자식들한테 다 주고 갈 건데 굳이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 있나? 그런데 요즘은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세의 무서운 특징은 바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만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까지도 전부 다시 끌어와서 합산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8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더라도 그건 상속 재산으로 간주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8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또 세금 매긴다고요? 네, 그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피하려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우선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하십시오. 국세청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만 상속세에 합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망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하면 그건 더 이상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30억이라면 그중 5억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최고세율 50% 적용 대상이 30억에서 25억으로 줄어들고
미리 증여한 5억은 증여세율 10에서 20% 정도만 적용합니다. 즉, 같은 돈을 물려줘도 세금은 확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럼 언제쯤 증여를 시작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60대 중반 이후부터는 반드시 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사회활동도 활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70세를 넘기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산 이전의 로드맵을 그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사전 증여할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증여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첫째, 증여 공제 한도부터 활용하자.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공제. 이 범위 내에서는 신고만 해두면 세금 없이 안전하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년 나눠서 증여하라. 한 번에 3억 주는 것보다 1년에 3천씩 10년간 나눠주는 것이 세율도 낮고 증빙도 훨씬 쉽습니다. 셋째, 증여한 기록은 꼼꼼히 남겨라. 계좌 이체 메모,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 국세청이 나중에 증여가 맞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입증 자료를 미리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상속이 눈앞인데 이제 와서 늦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채를 활용한 절세, 주택연금으로 자산 활용, 가족 간 계약을 통한 법적 지출 처리 등 여전히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에게 남겨지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세금까지 주고 가셨네요. 이런 말 대신 아버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진짜 어른의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요? 넷째, 효도하면 손해 볼 수 있는 상속세의 반전. 가족을 위해 애쓰는 분들, 특히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부담하며 마음 다해 효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효심이 세금 앞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세는 효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 병원비를 대신 냈다. 상속세에서는 이런 지출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돈을 부모님께 드려도 상속세를 줄이는 데는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께 생활비가 아닌 빌려주는 돈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즉, 생활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해서 대여 형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를 통해 이체 명세에 땡땡원 대여라고 적고 차용증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면 이 돈은 훗날 부모님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빼주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 주택연금을 활용하라. 부모님께 돈을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가진 자산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인데 이 연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자녀가 들인 돈은 공제가 안 되지만 부모님이 연금을 통해 받은 돈은 공제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녀분이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상속세에서 공제 불가. 반대로 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면 상속 재산에서 6천만 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결국 같은 돈인데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출했느냐에 따라 세금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론은 효도는 감정, 준비는 서류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잘하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세금 앞에서 손해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이제는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하나, 이체 기록 한 줄, 연금처럼 공식 제도 활용. 이러한 준비가 수천만 원의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속세는 왜 이렇게 부담이 클까요? 예전에는 상속세? 그건 어디 부잣집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 공제 5억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집값이 그보다 낮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수도권에 20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10억, 15억을 훌쩍 넘깁니다. 그런데 상속 공제는 아직도 5억,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연간 상속세를 내는 인원수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전엔 정말 극소수였던 이 세금이 이제는 점점 더 대중적인 세금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집 한 채 남겼을 뿐인데 이런 말이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왜 상속세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세율 구조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에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그리고 최고 세율은 무려 50%입니다. 가령 부모님의 재산이 20억 원이라면 이걸 다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 해당되고 결국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남기는 재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아무리 부모님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재산이라도 준비 없이 남기면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물려받는 자녀들은 기쁨보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 가족을 위한 절세 설계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은 내가 아닐 것 같아도 지금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산, 사전 증여, 공제제도 활용, 그리고 오늘처럼 정보를 알아두는 것. 이런 작지만 중요한 준비가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남겨지는 이들의 짐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여섯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의 상속세는 남겨진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30억 원을 남기셨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30억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유산세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세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 구간도 높아지고 결국 세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최고 세율은 무려 50%까지 올라가니까요. 반면 유산취득세는 다릅니다.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30억을 남기셨고 자녀가 5명이라면 지금은 30억 전체에 대해 세율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자 받은 6억씩에 대해 과세됩니다. 달라지는 공제와 세율,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각 상속인별로 5억 원씩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도 낮아지는 구조죠. 즉,
같은 재산이라도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에서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산취득세는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예정으로는 2028년 시행 목표지만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 실제 시행이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증여나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이 흐름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겠죠. 일곱째, 세무조사 더 늘어난다. 혹시 요즘 들어 세무조사 늘어난다더라는 얘기 자주 들으시죠? 네, 그 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놓친 세금이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세수가 줄어든 규모만 해도 약 9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세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으로 더욱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상속세,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돈이 오간 흔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모 자식 간 거래처럼 일반적인 생활로 포장하기 쉬운 부분들에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적제 포상금 제도까지 등장했는데 이제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포상금도 받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게 조사 정도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적까지 반영됩니다. 즉, 누가 세금 더 걷었는가로 평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자녀의 부동산 매수, 코인 수익으로 인한 자산 증식 등 조금이라도 흐릿한 자금 흐름은 무조건 주목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미리 준비하는 것. 세무조사라는 게 무작정 무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입증할 자료와 흐름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증빙 자료를 잘 남겨두시고 혹시라도 자금 이동이 있다면 계좌 이체 메모나 문자, 카카오톡 정산 내역이라도 꼭 보관해 두세요. 여덟째,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금은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몰랐어요. 그냥 생활비 보낸 건데요. 그냥 부모님이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금은 몰라서 안 냈다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실수 한 번이면 가산세까지 포함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명확합니다. 사전에 증빙을 준비하자. 가족 간 계좌 이체에도 메모를 남기고 정산 내역은 문자 카톡으로 정리해두고 가능하면 간단한 문서로 정리해 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엔 증여세 신고 혹은 차용증 작성과 원금 분할 상환처럼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절세의 핵심은 미리 계획하기.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10년 전부터 증여를 계획해야 하고 부동산을 싸게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면 시세 하락기나 감정평가를 활용해야 하며 부모님에게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대응이 어렵습니다. 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구하듯 세금도 미리 대비하면 가산세도 피하고 가족의 자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세금 정보가 아닌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알뜰한 정보를
구독하셔서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